미국 한 부촌 한복판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델과 CEO들이 한국의 이 가루를 사기 위해 한 줄로 쭉 늘어섰는데요. 처음에는 마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는데 이젠 너무 맛있어서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중독성으로 다른 의미의 마약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상류층 VIP 파티에선 이미 이 가루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는데요. 왜 오직 한국만이 이 맛과 효과를 독점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텅 빈 제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에서는 커피 원두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어요. 오전 4시에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죠. 하지만 손님은 없었어요. 내가 뭘 생각한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블루밍 브런치라고 이름 붙인 아름답지만 텅 빈 공간을 둘러봤어요. 의자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진열장은 손대지 않은 페스트리로 반짝였으며 계산대는 어제와 같은 끔찍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0달러. 제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딸 소피가 강해져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불과 3개월 전 제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에서 남자친구 다니엘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긴장하며 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지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잘 해결할 거야. 그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2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 핸드폰에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미안하지만 아이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후 다니엘은 사라졌어요.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들이 사라졌고 그의 직장에서는 더 이상 그가 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지? 저는 며칠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점점 불러오는 제 배에 손을 얹으며 저는 약속했어요. 이제 너와 나뿐이야, 우리 소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가슴에 불꽃을 품고 저는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항상 카페를 소유하는 꿈을 꿔왔는데 지금이 그 꿈을 이루기에 완벽한 시기처럼 보였어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소피와 제가 함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장소요. 개업일의 블루밍 브런치는 호기심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정성껏 만든 커피와 수제 페스트리를 큰 미소와 함께 대접하며 무척 희망에 차 있었어요. 이건 잘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일주일 동안만 지속됐어요. 지금 한 달 후 저는 점점 더 쌓여가는 청구서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카페 공간 임대료, 대출금, 재료비, 그리고 몇 달 후면 태어날 소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짜고 그들의 문화는 그냥 이상해요. 라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언급될 때마다 중얼거려요. 왜 모두가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런던 출신의 영국 여성으로서 저는 한국 문화가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미혼모가 되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국은 저에게 낯설고 복잡한 그저 먼 나라였어요. 텅 빈 제 카페의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피와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려움으로 조여들었어요. 카페 문 위에 종이 짤랑거리자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손님인가요? 드디어. 하지만 그건 제 오랜 친구 올리비아였어요. 내 구석 테이블로 걸어오며 동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에마, 무슨 일이야? 너 완전 지쳐 보여. 올리비아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날씬해지고 빛나는 피부와 밝은 눈을 가졌죠. 올리비아는 수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건강해 보였어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어요. 그냥 오늘 좀 한가한 날이야.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가한 날? 에마,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알았어. 손님이 없는 날이야. 저는 인정했어요. 이번 주에 벌써 5번째야. 올리비아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지금 망해가는 제 카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소피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가루 음료라고? 저는 목소리에서 혐오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상한 외국 가루가 내 카페를 구할 거라고 생각해?
올리비아는 제 말투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작은 봉지를 올려놓았어요. 그 봉지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글이 쓰여 있었고 곡물과 견과류 그림이 있었어요. 이건 미숫가루라고 해 그녀가 설명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걸 마셨거든. 저는 올리비아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녀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피부가 빛나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적어도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달라 보이는 이유인 거야? 저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맞아, 정확해. 올리비아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가지 곡물에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 포만감도 주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맛있어. 요즘 사람들은 건강한 옵션에 미쳐 있잖아. 이것이 카페의 특별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봉지를 밀어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을 믿지 않아. 아마 다음 달이면 사라질 또 다른 유행일 뿐일 거야. 하지만 올리비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제 카운터로 걸어가 컵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차가운 우유와 약간의 꿀과 섞었어요. 그 혼합물은 크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처럼 연한 갈색으로 변했어요. 한번 마셔봐. 그녀는 컵을 내 쪽으로 밀며 고집했어요. 저는 인상을 썼지만 컵을 받았어요. 냄새가 먼저 저를 강타했어요. 구운 귀리처럼 고소하고 따뜻한 향이었어요. 저는 올리비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아주 작게 한 모금 마셨어요. 제 눈이 즉시 커졌어요. 그 음료는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며 놀랍게도 상쾌했어요. 가루는 완벽하게 녹아서 어떻게든 위안이 되는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돈 걱정과 임신으로 항상 불안하던 제 위가 갑자기 평온해진 것이었어요. 오,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올리비아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컵 하나에 완전한 한 끼 식사가 돼.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하거든. 저는 이번에는 더 크게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건 나쁘지 않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에마, 너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올리비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의 카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근처에서는 아무도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잖아. 저는 컵을 응시하며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연한 갈색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 음료는 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정확히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건강에 좋고 빠르고 색다른 것이요. 좋아,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메뉴에 추가해볼게. 그냥 실험으로 한번. 올리비아가 떠난 후 저는 온라인에서 미숫가루에 대해 검색하며 저녁을 보냈어요. 저는 그것이 현미, 보리, 검은콩과 같은 볶은 곡물로 만든 전통 한국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요리하기에 너무 더운 여름에 수백 년 동안 이것을 마셔왔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운터에 특별한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한국 슈퍼푸드 음료를 시음해보세요. 컵 안에 아침 식사. 그것을 쓰는 것이 조금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저는 뭐든 시도할 만큼 절박했어요. 그날 제 첫 번째 고객은 근처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비즈니스우먼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항상 스트레스 받은 표정으로 서둘러 들어와 보통 메뉴에서 가장 빠른 것을 주문했어요. 이게 뭐예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자존심을 삼키고 판매를 위해 목소리를 냈어요. 전통 한국 곡물 음료예요.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설명했어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고 완벽한 아침 식사 대용이 됩니다. 에밀리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회의에 늦었어요. 평소 커피 대신 그걸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그 음료를 빠르게 준비하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위에 계피를 뿌려 멋있게 보이게 했어요. 그녀가 싫어하면 어쩌지? 그녀가 모두에게 그것이 끔찍하다고 말하면 어쩌지? 에밀리는 카운터에서 바로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서두르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녀가 외쳤어요. 시리얼이나 토스트보다 훨씬 낫네요. 그리고 정말 편리해요. 정말요?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꼭 다시 와서 또 마실 거예요. 에밀리는 돈을 지불하고 팁을 남기고 음료를 들고 서둘러 나갔어요. 그날 내내 5명의 호기심 많은 고객들이 미숫가루 음료를 시도했어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일주일 내내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와 희망이 생겼어요.
아마도 올리비아가 뭔가를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카페를 청소하며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저는 임신한 배를 부드럽게 문질렀어요. 소피야, 우리 카페를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경고했어요. 아마 그냥 호기심일 거야. 내일은 오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희망에 차서 일어났어요. 혹시 모르니 미숫가루를 추가로 준비했어요. 정확히 오전 8시 30분 에밀리가 돌아왔어요. 2명의 동료를 데리고요. 이 놀라운 한국 음료를 꼭 마셔봐야 해요. 그녀가 흥분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점심시간까지 배가 불렀고 아침 내내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들 모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저는 자랑스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더 많은 고객이 들어왔는데 몇몇은 친구들에게서 들었다며 특별히 한국 건강 음료를 찾았어요. 점심시간까지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숫가루 음료를 제공했어요. 제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계산대는 울렸으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이상한 한국 가루가 결국 제 카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카운터 뒤에서 다양한 미숫가루 맛을 실험하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오며 검은 우산에서 물을 털어냈어요. 그는 단정한 검은 머리와 웃을 때 구석에서 주름지는 친근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배가 긴장으로 조여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의 나라의 전통 음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만약 그가 제 시도를 비웃으면 어쩌지? 안녕하세요. 그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영어는 완벽했어요. 약간의 억양만 있었죠. 지나가다가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서 미숫가루를 제공하고 있나요? 저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셔보실래요? 좋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참, 저는 준이에요. 에마예요. 저는 대답하며 빠르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음료를 준비했어요. 제가 가루를 차가운 우유와 혼합하고 꿀을 뿌릴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가 첫 모금을 마실 때 저는 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는 맛을 생각하며 잠시 멈췄고 저는 숨을 참았어요. 괜찮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제 방어 본능이 즉시 발동했어요. 저는 이 음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2주를 보냈어요. 이제 이 음료는 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낯선 사람은 누구죠?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농도가 우리가 보통 마시는 것보다 더 묵네요. 주는 친절한 어조로 전혀 판단적이지 않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더 걸쭉하게 만들어요. 거의 쉐이크처럼요. 그리고 가끔은 식감을 위해 더 많은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추가하기도 해요. 저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에게 제 고객들은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한다고, 그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절박함에서 이 음료를 우연히 발견한 영국 여성일 뿐이에요. 진정한 한국식 버전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주는 제 짜증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으며 계속했어요. 제가 적절한 가루와 액체의 비율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고객들은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주는 미소를 지었고 제 말투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당신 버전도 맛있어요. 그가 돈을 지불하고 떠나려 할 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그의 눈에 있는 진정한 친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은 방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아마도 이 한국 음료가 제 카페를 구하기 전에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불렀어요. 정확히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준비 방법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서 저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농도가 중요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미숫가루가 더 걸쭉할 때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다른 곡물의 맛을 정말로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말하면서 손으로 제스처를 취했어요. 우리는 곡물이 완벽하게 고소해질 때까지 볶아요. 향이 깊고 풍부하게요. 저도 모르게 저는 매료되었어요. 주는 분명히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문화의 음식 전통을 공유하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당신 방식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호기심이 편견을 이기며 물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고 가끔 고객들이 오가는 동안 주는 저에게 정통 한국식 준비 방법을 완벽하게 도와주었어요. 저희는 가루와 우유의 비율을 조정하고 볶은 참깨를 뿌리고 다양한 재료로 실험했어요. 우리가 완성했을 때 음료는 정말로 더 걸쭉하고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맛있었어요. 맛은 어떻게든 더 깊었고 제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층층의 풍미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우리의 창작물을 한 모금 크게 마시며 인정했어요. 제 고객들이 이걸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날 이후 주는 블루밍 브런치의 단골이 되었어요. 그는 종종 한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 미숫가루 음료를 시도하게 했고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그것을 정통 한국 미숫가루라고 불렀어요. 제작은 미국 카페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한 음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은 번창했어요. 어느 날 주는 제가 메뉴에 다른 한국식 아이템을 추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요.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갑자기 한 달 전에는 거부했을 가능성에 열려 있었어요. 아마도 일부 달콤한 떡이나 채소를 넣은 짭짤한 팬케이크 같은 것이요. 그가 제안했어요. 미숫가루와 잘 어울릴 간단한 것들이요. 함께 우리는 빠르게 고객들의 인기를 얻은 3가지 새로운 메뉴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제 작은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저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2명의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성공은 항상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길 건너편에는 히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일본 디저트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그가 저의 늘어나는 고객줄을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때때로 그는 거의 텅 빈 자신의 카페 밖에 서서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한 채 제 카페를 응시했어요. 히로가 당신의 성공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주는 우리가 히로가 길 건너편에서 제 카페에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을 때 어느 날 언급했어요. 그는 아마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단지 궁금한 것일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든 최악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카페에 도착해서 불안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밖에 서서 그들의 휴대폰을 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빠르게 걸어갔어요. 안에서는 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가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익명의 블로그 글이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는데 블루밍 브런치의 외국가루 음료에 위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글은 특히 미숫가루에서 발견된 비위생적인 준비와 의심스러운 입자를 언급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알 것 같아요. 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 카페의 히로가 고객을 잃고 있어요. 어제 그가 당신의 카페를 지켜보며 사진을 찍는 것을 봤어요. 제 손은 제 카페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읽으며 떨렸어요. 제 모든 노력 끝에 마침내 저와 곧 태어날 아기를 지원할 무언가를 찾은 후 누군가가 잔인한 거짓말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날 단지 3명의 고객만이 카페에 왔어요. 다음 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거짓 소문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텅 빈 제 카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손은 점점 커지는 배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곳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빈 테이블과 의자들을 둘러봤어요. 손대지 않은 페스트리로 가득한 진열장.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미숫가루 스테이션.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더 나빴어요. 이제는 성공이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이었죠. 주는 위로하는 손을 제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반격할 거예요, 에마. 진실로요. 저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어떻게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주는 노트북을 꺼내 그가 발견한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울고 걱정하는 동안 그는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블로그 글들을 보세요. 그가 설명했어요. 모두 같은 주에 생성된 계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이 은행 송금 내역을 보세요. 히로의 카페에서 거짓 이야기를 공유한 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찾았어요? 컴퓨터에 능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주는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의 미숫가루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함께 우리는 제 미숫가루 샘플을 식품검사연구소에 보냈어요. 남은 돈의 거의 전부를 썼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돌아왔어요. 샘플에는 유해 물질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는 천연 곡물이며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제 반격합시다. 준이 말했어요.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연구소 결과를 공유하고 가짜 계정을 폭로하고 히로의 카페와의 금전적 연결을 밝혔어요. 저는 제 깨끗한 주방과 제가 사용하는 고품질 재료의 사진을 게시했어요. 우리는 모든 분들이 블루밍 브런치를 방문하여 우리의 준비 방법을 직접 보시길 초대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의 친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우리는 전단지를 인쇄하여 마을 주변에 배포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카페는 이틀 더 비어 있었어요. 제가 포기할 뻔했을 때 지역 뉴스 기자가 들어왔어요. 당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소규모 사업자, 곧 미혼모가 될 예정 거짓 소문이 피해자. 사람들은 당신의 입장을 들어야 해요. 그 기자는 저와 준을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미숫가루를 만드는 것을 촬영하고 연구소 결과를 보여주고 심지어 히로와 대면했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논평을 거부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방송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제 카페 밖에 줄이 서 있었어요. 당신을 지지하러 왔어요. 줄의 첫 번째 고객이 말했어요. 다른 카페 주인이 한 일은 잘못되었어요. 고객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3명의 새 직원을 고용해야 했어요. 주는 제가 다른 한국식 건강 옵션을 포함하도록 메뉴를 확장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제가 긴 줄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문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어색하게 입구에 서서 제 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에마, 그가 저를 향해 걸어오며 불렀어요. 내가 실수했어. 다시 함께 시작하고 싶어. 당신과 아기를 위해 있어주고 싶어.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객에게 건네는 미숫가루 음료를 중간에 멈췄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준이 우리 사이에 섰어요. 당신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났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처럼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머물지 않았죠. 다니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겁이 났어요. 그녀도 그랬어요. 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만큼 용감했어요.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함으로 준을 바라본 다음 다니엘에게 돌아섰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실제로 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떠나주세요. 다니엘이 슬그머니 떠난 후 저는 제 내면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 편견에 대해서도요. 그날 저녁 준과 제가 카페를 닫으면서 저는 그에게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저 이상하고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음료, 이 미숫가루는 제 사업을 구하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위해 맛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6개월 후 소피가 태어났어요.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아이요. 이제 제 카페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에요. 올리비아는 계정 관리를 도와주고 에밀리는 특별 이벤트를 조직하고 준은 제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무언가도요. 저는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소피와 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매일 아침 준이 가르쳐준 완벽한 농도로 미숫가루를 섞으면서 저는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고마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